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이 국정원 시험이 IT 방식으로 바뀌어서 처음에 이제 추측하는데 아주 곤란했었죠.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것은 한 250분에서 한 280분 사이, 길면은 300분 사이에 시험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PSAT 방식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개발 유형이냐라고 하는데 아주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작년 8월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게 거기에 개요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하프 쿼터 바스켓 방식, 그러니까 바스켓 방식은 원래가 그 금융 용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통화를 갖다가 짜맞추는 합산, 그런 통화 단위의 계산법인데, 그런 바스켓 방식으로 이 시험을 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PSAT 방식도 아니고요. PSAT는 보통 이제 영역을 세 영역으로 나누죠. 그 언어 논리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하고, 자료 해석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80분 시험을 보고 20분 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문항수는 보통 이제 40문항을 주고요. 2분 내에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이 아니겠느냐.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비하는 것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대비를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이 바스켓 방식으로 치러지니까 독특한 점은 30분 동안에 15문제를 푸는 것이 있고, 똑같은 15문제인데도 45분을 주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총 이제 5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 언어 같은 것은 아주 지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사법고시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사법고시가 보통 한 3,500자에서 4,500자 지문에다가 그 다음에 예양 지문만도 이렇게 쪽수로 하자면은 그 8절지 반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예양만 해도 그 약 한 1,500자. 그러니까 그거 예양을 읽는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통 이제 2분에서 3분 사이에 이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다는 것이 아주 특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긴 지문에 물론 이제 주제 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서 소수 빈칸 쓰는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나오기는 했지만은, 일단 긴 글을 빨리 수렴을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바스켓 방식에 대한 이 특징은 거기 그 책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통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1교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이를 뭐 언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5교시에 있는 수리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거의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글만 이렇게 읽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판단력이라든지 상황 판단도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유형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 1교시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90점을 맞았다고 하죠. 근데 수리 쪽으로 와서 40점을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전체 평균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과락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과락 점수가 없게끔 그런 저기를 갖다가 매겨야 되는데, 원래 그 바스켓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쿼터 방식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15분짜리라든지 또는 20분짜리, 여기서 봤던 이제 최소 30분짜리 이런 것들을 보통 5에서 6개 정도로 같이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응집력이라든지 또는 결속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집중력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이 과락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난이도는 같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그 사람은 집중도라든지 일에 대한 어떤 적응성이라든지 또 상황 판단 능력에서의 쭉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빨리 지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쌈박하고 많은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감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목별 분배도 물론 이제 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험 중에 하나죠. 이게 원래 처음에 쭉 이제 조사를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그는 독일에서 개발을 한,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민간 경력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뽑는 그런 이제 시험 유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PSAT의 전시는 사실상 일본 자위대 시험을 갖다 응용을 해서 발전시킨 것이거든요. 그게 삼성 SSAT 이제가 도입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식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심지어 문학 같은 것들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문은 문학 지문 같은 것도 나옵니다, 하나씩. 그런데 거기에서 문학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문학에 갖추고 있는 요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적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의 팔자 교육과정 심의계획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을 때 독일 수업 방식 같은 것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참 색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때 마침 이제 초등학교 저기를 갖다가 봤었는데요. 알퐁스 도테의 별을 갖다가 이렇게 국어 시간에 이렇게 읽게 만들더니,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발단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인물이 어떻고, 갈등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다음에 어떤지 저기는 주제는 뭐고 그랬을 텐데, 거기서는 그런 거 일절 안 가르치고요. 쭉 읽고 서로 간의 감상을, 자,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상. 재미가 있었다면 어떤 요소가 재미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묻더니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질문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네 집에서부터 거기 목동이 살고 있는 목장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묻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교실인가 들어가서 그것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분임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의를 하고 자료를 검색을 막 하고 해서 한참 한 20분 정도 그거 한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한 20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쭉 하니 저기를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저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저기는 이제 분단에서는 파악을 못한 저기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한 대답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거리가 약 10km가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통 거기에서 21살인 이제 처녀가 걸었으니까 일반적인 이제 보통 사람 성인이죠. 보통 사람 성인의 평균 보속, 걷는 속도는 시간당 보통 4km라고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산길이고 나귀를 끌고 짐을 싣고 가는 것이니까, 식량을 싣고 가는 것이니까 평지 걸음보다도 반절 이하로 걸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속 2km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네, 거기서 보통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한나절 걸린다. 그럼 한나절이면 12시간이다. 근데 그 12시간을 꼬박 다 채웠을 리는 없다. 여유 시간을 한 두어 시간 정도 가졌을 것이다. 왕복 10시간이다. 그렇다면 왕복 거리는 20km이다. 왜냐하면 시속 2km니까요. 그래서 편도 거리가 10km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네 집에서부터 목동에 살고 있는 목장까지의 거리는 10k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애들이 저기를 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갖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지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문학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는 인물이라든지 또는 주제라든지 또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요, 논리적 사고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한번 만들었었는데, 황순원 씨의 소나기 혈조, 그러니까
거기 소나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이 나오죠. 근데 소녀가 거기 징검다리 개울가 그 맨 처음에는 맞은편에서 이렇게 물장난을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날 지나서는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했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니까 이제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 가지고는 이 바보 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조약돌을. 그것을 이제 소년이 이제 주물럭거리고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주물럭거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그 소녀가 그 앉아있던 개울가의 너비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주면은요. 자,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던질 수 있는 그 비거리, 그러니까 우선 돌의 크기부터 저기를 계산을 해내야죠. 자, 돌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직경 한 10cm, 20cm짜리 막 그런 바위를 던지지는 못하니까요. 그리고 힌트는 다 나왔죠. 그 소녀가 던져준 조약돌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조물락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직경 3에서 커봤자 5cm란 말입니다. 자, 그 정도의 돌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2살이죠. 12살짜리 아이가 던졌을 때의 평균 비거리는 약 20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20m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여자아이고요. 더군다나 감기에 걸려서 죽었을 정도니까 한 20% 이상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비는 한 16m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한 문제를 하나 더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소녀가 앉아 있었던 징검다리는,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 한가운데에서 앉아 있었다고 했으니까 징검다리는 몇 번째 징검다리겠느냐, 이것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형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지문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 대부분은 이제 과학 지문도 많고 철학 지문도 많고 하는데 일반 이제 문학보다는 일반적인 과학이나 또 철학이나 사회나 윤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런 다양한 적이 있는데 일단 빨리 읽고 정확한 문맥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글에서 지은이가 또는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에 대한 비판을 올바르게 한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어서 그냥 수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에 대한 것들, 저기를 잊지를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그 특징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리 게임이 따로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해서 냅니다. 로직 게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명제에 대한 단순히 뭐 대우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 논리적 사고를 이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서 반드시 논리적 사고를 갖추라.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특징은 이제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몇 명 정도나 응시해서 몇 명이나 뽑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면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정보원이 그 몇 명을 뽑고 작년에 응시생은 몇 명이고 경쟁률은 어땠고 그다음에 서류심사 통과율은 어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나도 안 쳐. 심지어 합격자 발표도 개별로 통지를 하니까요, 거기. 그래서 그 한 해에 한 몇 명 정도나 저기를 할까 하고 그 작년에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이제 제가 그래도 한 작년에도 거의 한 합격자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40-50명 됩니다. 근데 먼저 일단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서류 심사에서 걸러내는 율을 봤더니 물론 이제 일반적인 자격사항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저희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그 서류 단위에서는 그 앞에 거기가 책이 나와 있죠.
일반 이제 다른 것들은 말고 그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상위권은 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900점 정도, 그 정도 그 토익 점수 같은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필요하고요. 또 조금 낮은 학생들은 한 800, 한 50점 정도, 뭐 요 정도도 이렇게 붙는 저기를 봤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저기를 하지 않는데 그 문형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요구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에서 저희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년 그 군 근무 실적 같은 것도 장교로 그러니까 뭐 저기에서 어디 뭐 그 해외 파병까지 갔다 온 그 장교 출신도 있었는데요. 그 출신 걔가 이제 그 문안이 됐습니다. 물론 그 꼭 유명 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친구는 그 지방대 출신인데도 뭐 그렇게 학점 같은 것도 그렇게 썩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점 같은 것은 한 B 정도 이상이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는 학력은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요건도 조금 더 저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세심하게 좀 해서 봐두면은 일단 서류 심사에서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0명 정도 지원을 했을 때 서류 그때 통과율이 평균 잡고 한 70% 되더군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에서 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몇 배수로 확정을 해놓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일단 서류에서 부자격자가 아니면은 거의다가 뽑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국정원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기본기는 다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에서 그 부자격 그 어떤 요건 같은 것들이 없으면은 학점은 한 B 정도 이상이면 되고 그다음에 근무 그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저기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또 경력이라든지 자기의 주특기라든지 또 뭐 체육특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그다지 그렇게 서류 심사에서는 그렇게 어려움 저희가는 겪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류 심사 저기를 이제 보고 나면 아니 그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저기를 하죠. 그 미리 그 인성 검사 같은 것들을 한 100여 항목을 갖다 이렇게 써서 하는데 그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큰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확실한 국가관이라든지 가치관, 세계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넣는 방식이죠. 그래서 서류 접수를 시키면은 언제까지 뭐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이라서 뭐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강조를 해서 그건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 5과목에 그러니까 어떤 저기는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수학 부분 같은 것도 이공계 출신이라서 상당히 잘했었는데 그 학생은 오히려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조금 문제가 좀 그 수학 같은 데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그런 학생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음폭짐폭한 그런 저희가 아니라 전체의 균일한 성적하고 그 다음에는 논리적 사고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핵심으로 측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열상 중에서 특징은 그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사 논술 이것도 이제 본 저기들을 보니까 긴 거 하나에 짧은 거 2개 뭐 보통 이렇게 해서 그 저기를 하던 모양인데 주로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제가 이제 문제를 대충 봤는데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논리적 분석력과 그 다음에 가치관을 갖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를 보면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뽑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이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렇게 막 특정하게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중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는 이 바스켓 방식의 시험이 가장 최상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PSAT보다 한 단계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언어도 사법고시처럼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정해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가 A에서 B 공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입자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통과를 할 때 최소한 몇 번이나 충돌을 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논리적 사고를 갖추면 됩니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밀폐된 공간, 갑이 있다고 하죠. 이 갑은 밀폐된 공간인데, 밀폐된 공간이니까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겠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B 사람이 약 5m가 떨어져 있는데 평균적인 그 방귀 입자의 운동 속도는 어떻다. 이제 이런 그 입자의 운동설 같은 것은,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도요. 만약에 이 입자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A 공간에서 방귀를 꼈으면 요거에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가 쭉 그렇게 타고 흘렀다는 얘기는 그 운동을 해서 거기까지 전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해서 입자가 막 해서 어떠한 다른 입자하고 있겠죠. 그래서 충돌설이 있습니다. 충돌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느린 것이다. 사실은 입자의 그 운동 저기는 굉장히 빠르지만 A에서, 그러니까 여기 가에서 나로 갔을 때 여기에 있는 나의 부분에 있는 다른 입자하고 충돌을 하니까 다시 튕겨놨다가 도로 가서 다시 또 튀어나오고, 입자의 밀도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 중에서 밀도가 높으면 B가 맞는 방귀 냄새는 더 낮을 것이다, 또는 높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수학 같은 것도 물론 이제 계산력 같은 것도 계산력을 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저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공계 출신이 아니라서 수학에 굉장히 약한데 과연 지원을 해도 될 것인가, 그 문제점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단순한 계산력이 아니라 거의 다가 수리추리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로 그런 응용을 갖다가 해서 내는 그런 방식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논리적 사고만 갖춘다고 하면은 그것을 시험에 무난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그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그런 뭐 지식 위주의 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창안 능력과 그다음에 논리적 분석력 위주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특히 상황 판단 능력 같은 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까닭스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리 게임은 좀 더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논리 게임하고 그다음에 그럼 수리 추리 부분, 요쪽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그렇다고 해서 상황 판단이 쉽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체 과목별로 이제 특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